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시면접 이화여자대학교,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중에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 가장 앞에 있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자대학교 또는 건양대학교 의대라든가 명지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추천형, 이런 전형들이 수시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면접에서는 특히 가장 먼저 면접을 보는 학교의 심적 부담이 가장 크죠. 또 가장 먼저 보는 학교에 대한 면접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이후에 보는 학교들은 자연스럽게 준비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는 면접이 많은 양의 그 면접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첫 번째는 2021학년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다시 말하면 삼수생 이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원이 가능한 전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재적 여학생 수의 최대 5%, 다시 말하면 최대 10명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원의 폭은 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형의 특징적인 부분은 학생부 교과 80%의 면접의 20%이기 때문에 다단계 전형,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고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원서를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보게 되는 거고요. 평균 경쟁률이 5대1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접일은 10월 30일 그리고 10월 31일에 보게 되고, 면접고사에서 보게 되어지는 방식은 제출 서류,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한 인성, 자기도도성, 전공잠재력,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특징은 뭐냐면 지원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형 방식은 다단계 전형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서를 쓰신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보게 될 거고요.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도 하고 일괄 합산 방식의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은 사실상 이동률이 매우 높은 구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평균 점수보다 최저 점수,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구간적으로 봤을 때 점수 구간이 매우 넓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썼는데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동 가능성이라든가 면접의 비중으로 봤었을 때 충실하게 면접을 잘 준비하시게 되어진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 과학특기자 전형, 국제학 특기자 전형의 특기자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죠. 1단계에서 4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게 되고 면접일자는 11월 7일 날 면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 나중에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시간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면접 일정은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보게 되어지는데 인문기울은 10월 30일이고 자연기울은 10월 31일이에요. 인문과학하고 사회기울은 10월 30일 오전 9시에 면접을 보게 되고 경영이나 신산업융합이나 사범대학은 10월 30일 3시에,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 자연과학이나 사범대학, 신산업융합, 간호대학은 10월 31일 오전 9시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엘텍공학과는 10월 31일 3시에 면접을 보도록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원연원 보시게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던 건 전체 경쟁률이 4.49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사실 별로 높지 않아요. 4.49대 1의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경쟁률이 5대 1, 그럼 높은 경쟁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 학생들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2, 1.3, 1.4, 1.5, 1.6 또는 1.7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성적대는 대부분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로 연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적대이고, 두 번째 1.2에서 1.78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이동이 가능한 전 범위를 포괄하는 내신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이 정도의 1.2에서 1.78 정도의 교과 성적에다가 비교과와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전공 적합성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다가 적절한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상위권 대학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니까 내신 성적 되게 높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평균 점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75% 아니면 최하위 점수를 구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실제 합격자의 점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내가 1순위 또는 2순위, 3순위 정도까지는 진입을 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좀 다른 대학의 입시 결과와 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단위 등급을 봅시다. 최초 합격자와 등록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대학이. 어떤 점이냐면 최초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인문계열은 내신 성적이 1.4, 자연계열이 1.4인데 등록자의 평균 점수가 1.7이고 1.6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최초 합격자의 성적이 더 좋다. 누구보다? 마지막에 등록한 학생들보다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많이 이동한다는 거죠. 원래 대부분의 경우들은 다단계 전형을 택하는 경우들, 이화여서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처럼 1단계, 2단계, 다단계 전형을 취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최초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1.7 평균 점수가,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거르게 되어지면 최종 합격자의 성적이 1.4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최초 합격자의 내신이 낮고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높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화여자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초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1.4니까 높아요. 그런데 등록자의 성적이 1.7 또는 1.6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1.4고 최종 합격자의 등록자의 성적이 1.7이라면 최초와 등록자 간의 점수 간격도 매우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구간 안에서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최초 합격자인 경우에는 상위 75%, 그 다음에 25%의 성적이 1.3과 1.5, 1.3과 1.6 정도이기 때문에 약 0.2와 0.3 정도의 점수 구간이 벌어지고 있는데, 등록자인 경우에는 1.5와 1.5, 1.5와 1.8 정도이기 때문에 0.3 정도의 점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실제 최초 합격자보다 등록자에서 합격자 간의 점수 간격이 많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자연계보다 문문계, 인문계 같은 경우에서 표준 편차의 점수 간격이 0.5 정도이기 때문에 점수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화여자대학교가 인문계와 자연계가 있고, 그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 쪽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의대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문과보다는 자연계 쪽에 이동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실제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쪽으로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문과 쪽의 이동 가능성이. 그런 점들도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면접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어지면
최초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보면은 인문계가 92.2점, 자연계가 91점이니까 인문계 쪽 학생들이 면접을 잘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자연계 학생들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등록자의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88.1점과 88.4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문계열에서의 점수가 자연계열에서의 점수보다 최초 합격자의 또는 등록자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게 되어지면 인문계열의 점수 간격이 크죠. 인문계열은 최초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92.2점, 그 다음에 등록자의 평균 점수가 88.1점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연계보다 인문계열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화여자 대학교를 인문계열로 지원하셨든 자연계열로 지원하셨든 간에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뭐냐면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리가 꼭 고려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화여자 대학교 일단 붙이고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두보를 삼아야 될 거고요. 성적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화여자 대학교가 최적의 대학이죠. 내가 썼었던 모든 대학들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이 이화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화여자 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대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표준 편차도 보시게 되어지면 등록자 같은 경우도 자 75%와 25%의 점수 차이를 보면 90.5점과 85.5점, 90.5점과 86.6점이기 때문에 문과의 경우에, 인문계열의 경우에서 면접에서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짐을 알 수 있는데, 75%와 25%의 점수 차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점들을 볼 수 있냐면 면접이 변별력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면 내신 성적이 되게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 더군다나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방식은 되게 기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는 거는 상위 대학에 이동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 점수보다 75%, 90%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수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최저 합격자의 점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화여자 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원서를 썼었던 모든 대학들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이 이화여자 대학이야.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이 이화여자 대학교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면접 기출문제를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화여자 대학교의 면접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으신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의 화학신소재공학과의 합격생의 면접 기출문제예요. 실제 어떤 질문들이 오갔냐면,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간단히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이화여자 대학교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개별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면접들에서도 모든 질문들이 학생 개별 질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 질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공통 질문을 통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생들끼리에서의 비교 평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학생들끼리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개별적인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고등학교의 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 또 우수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공통 질문은 대부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묻는다든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또는 지금 9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화여자 신소재학과에 선택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공통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개별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영어와 국어 성적은 상당히 높은데 같은 언어 분야인 제2외국어의 등급이 낮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질문이라든가 또는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어지면 3학년 2학기 3학년에서 기와 벡터 시간에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내용들이 개별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면접을 이와 같은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예상 질문 만들고 예상 질문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그 질문에 이어지는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요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답변하게 되어지면 이와에 대한 면접은 어려움이 없는 면접이다. 실제 면접을 경험한 학생이 면접에 대한 후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진 진로 관련된 학업과 활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이와에 대한 면접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다. 두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 또는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물어본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공학 전공에 지원한 학생의 주어진 질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수상 경력에 인포그래픽 제작한 것이 많은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했나? 라고 묻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지구자기장의 3요소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활동이 있었냐? 고등학교 활동 중에. 그리고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추가 질문이 뭐가 이루어집니까? 팀원들과 한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한 활동이었나요?를 묻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의 의견에 친구들이 잘 따라줬나요? 또 네 번째 문제, 세 번째는 도감은 어떻게 제작했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검증은 어떻게 받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이어지는 꼬리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거기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과 활동의 적극성 또는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의 진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사실상 과장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거나 또는 허위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면접들은 사실상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모든 항목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 방법은 전공 지식보다는 활동 내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진 것을 보여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면접 시간이 짧다는 것은 결국은 초기 대응,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면접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는 그 짧은 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어교육학과의 질문 내용은 뭔지를 보면 본인이 수상경력 국어교육과나 국어교사를 희망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수상경력 중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에 대해서 도움이 됐었던 활동이 뭐냐? 이걸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수상경력 중에 정치쟁점 보고서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힘든 점은 무엇이었냐?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여자 대학교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거의 모든 항목을 다 물어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목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쟁점이 되거나 질문이 예상이 되어지는 문제들을 다 뽑으셔야 되겠죠. 자, 면접 준비 방법으로는 면접을 유창하게 보는 것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학생은 면접을 유창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면접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기부에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보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심리학과에 주어진 질문을 봅시다. 자, 1번은 국어 성적이 1학기 때는 1등급, 2학기 때는 2등급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제가 있는 글쓰기 대회에서 뭘 했나요? 첫 번째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상 경력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문화 세특의 경제책을 읽고 가격이 환경에 영향이 많이 받는 것이 인상 깊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탐구 보고서, 발표, PPT, 다시 말하면 어떤 성취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이를 통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과 여기에 대한 학생이 얼마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이런 면접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했는데 심리학과와 무슨 관련성이 있냐? 다시 말하면 너의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진로 방향과 실제 지원 학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생기부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제들이 압박 면접이 아니라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면접에 대한 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면접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무엇보다 첫 번째는 철저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 중요할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약 적어도 30문제 아니면 50문제 정도의 문제를 발췌해서 뽑아내야 되겠죠. 내가 입학사정관이라는 관점에서 30에서 50문제 정도를 학교생활 기록부의 모든 항목에서 뽑아내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일단 문제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답변 내용은 대부분 다 한 문제에 약 50초 정도, 글자 수로 한다면 300에서 350자 정도로 보면 되고 학생 한 명당 주어지는 면접의 시간이 약 8분에서 10분 정도라고 고려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이 5개 정도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학생이 답변하는 내용이 50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답변이 짧아 라고 한다면 학생이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또 질문이 너무나 길어. 그러면 면접관들이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답변이 끊기지 않다 보면 결국 면접을 방해한다는 느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초 정도가 적당한 답변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약 50초라고 하면 글자 수는 350자 정도로 문장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질문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이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까지도 고려해서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의 활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되고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이나 활동과 관련이 된 답변을 하게 되어질 때는 나의 답변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나의 답변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인 것인지에 대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구체적인 답변 내용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진행할 거는 이러한 실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해서 실제 학생이 면접장에 가서도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전체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면접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접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의대에 MMI 면접이 있다, 상황제시 면접이 있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있다, 또 이화여대처럼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들이 있다. 여러 가지 면접이 있지만 면접이 어떤 유형이냐와 관계가 없이 모든 면접은 중요하고 모든 면접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화여대 면접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원의 수업에만 의존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학생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1단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서부터 면접 일자인
10월 30일, 10월 31일까지 면접 준비를 단계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 수업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이퍼리뷰에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주말 수업이 있습니다. 한 반에 인원 한 4명 정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학생 1대1 개별 면접을 진행하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 진행하시게 되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시게 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수업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거기에 대한 면접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이러면 준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주중에는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 또 예를 들어서 면접일 전에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충분히 하다가 나중에 면접 직전에 가서 실전 면접,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원서를 쓴 학생들과 조금 더 실전 면접을 통해서 실전력을 강화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면접을 예약하시게 될 거예요. 자, 파이널 면접은 인문계열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수업이 잡혀져 있고 한 반의 정원은 4명 내지 5명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연계열은 25일, 27일, 29일 월수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하는 수업이 있고요. 또는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오전에 26일부터 28일까지 화수목 오전에 10시부터 2시까지 낮 시간대에 수업하는 수업들도 있어요. 재수생들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수업이 가능한 학생들은 이 시간대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죠. 결국 이화여자대학교 면접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면접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서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서 면접 수업을 듣고 주중에는 그와 관련이 되어진 준비의 과정을 진행하고 주말에 수업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수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게 된다? 평상시에는 본인이 준비하시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실전 면접 중심으로 해서 파이널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화여자대학교의 면접의 중요성은 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보는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원한 6개 학교 중에서 가장 면접을 먼저 보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한데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이 아닌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에서의 점수 편차폭이 크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이든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이화여대는 반드시 붙여야만 되는 대학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고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준비와 또는 면접에 대한 완성도가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면접 수업을 주말 수업 또는 파이널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한 반에 4명이나 5명 정도의 그룹 수업 또는 멀리 계시는 분들 또는 학원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미리 예약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